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딥러닝의 오버피팅 현상 기억하시나요? 오늘은 레귤러리제이션, 데이터 아규먼테이션 외에도 딥러닝의 오버피팅을 막는 방법들 중 하나인 컴믹스 논문에 대해 리뷰를 하려고 해요. 본 논문은 ICSC V2019에서 오랄로 발표된 논문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레귤러리제이션은 트레이닝 데이터에 오버피팅이 되는 것을 막아주는 방법으로 다양한 접근 방법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소개할 컷믹스는 기존의 방법인 믹스업과 컷아웃을 합친 방법으로 입력 이미지 변경을 통해 데이터를 재생산하고 그를 통해 레귤러리제이션을 하는 방법이에요. 방법은 비교적 간단해요. 두 개의 입력 이미지를 일정한 비율의 범위로 자르고 두 이미지를 합성한 후 라벨을 비율에 맞게 다시 정해주는 거예요. 본 방법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레귤러리제이션 방법으로 이미지 넷 C 파일 데이터로 실험했고 디텍션에서도 테스트해보았다고 해요. 본 논문의 소스코드는 더보기란에 남겨둘 테니 참고해주세요. 제안하는 방법. 그림만 확인해도 어떻게 하는지 감이 잡히죠? 기존의 방법들과는 모두 레즈넷 50을 이용하여 비교했어요. 입력 이미지를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방법이 가장 왼쪽의 결과이며 믹스업은 두 개의 입력 이미지 픽셀 값의 크기를 조절해 합친 방법을 사용한 것이에요. 컷아웃은 입력 데이터의 일부분을 잘라서 그 부분은 비워둔 방법이며 본 논문의 방법은 두 개의 이미지를 섞을 때 컷아웃처럼 일부분을 잘라내고 그 부분에 섞을 이미지의 일부분을 넣어주는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서 첫 번째 수치는 클래시피케이션 아큐러시이며 두 번째는 로컬리제이션 수치, 세 번째는 디텍션을 했을 때 MAP 수치인데요. 각 수치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 클래시피케이션 아큐러시는 이미지넷 테스트 데이터 전체에 대해 정답을 맞힌 수치입니다. 2. 로컬리제이션 수치는 이미지넷 테스트 데이터에서 물체의 위치를 얼마나 잘 찾는지에 관한 수치입니다. 3. MAP 수치는 디텍션의 대표적인 수치이며 민 에버리지 프레시전의 약자로 모든 클래스에 대한 AP의 평균 값으로 AP는 트루 포지티브의 수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트루 포지티브는 정답 라벨을 네트워크가 정답이라고 예측한 비율을 의미하며 폴스 포지티브는 정답이 아닌 라벨을 네트워크가 정답이라고 예측한 비율을 의미해요. 간단하게 말해 디텍션 방법의 대표적인 성능 수치이죠. 제안하는 방법을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입력 이미지를 X라 하고 결과 라벨을 Y라고 했을 때 컷믹스에서는 두 이미지를 섞어야 하기 때문에 XA, YA와 XB, YB 두 이미지를 사용해 새로운 입력 이미지를 생성해요. 바로 이렇게요. 이 수식에서 M은 0 또는 1을 가지는 마스크로 이미지의 일정 부분을 잘라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람다의 경우는 두 이미지의 비율에 따른 값으로 새로운 라벨을 만들 때 사용되는 가중치이죠. 그리고 람다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이 수식에서 RX는 하나의 입력 이미지를 잘라내는 가로의 길이를 뜻하며 0에서 W 사이의 랜덤한 값을 구해요. 세로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랜덤한 값을 구하고 전체의 넓이에서 자르는 비율을 통해 람다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이 람다를 이용해 기존의 원화수로 되어 있는 라벨을 변경할 수 있죠. 리절트. 이 사진은 각 방법을 이용해 만든 입력 이미지들의 캠을 통해 어느 영역에 대해 포커스를 두는지 확인한 결과예요. 입력 이미지의 왼쪽 개가 세인트 버나드이며 오른쪽 흰색 개가 푸들입니다. 믹스업은 세인트 버나드에 해당되는 피처와 푸들에 해당되는 피처가 액티베이션 되는 부분이 거의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로 인해 로컬리제이션에 대해서는 성능이 그리 좋지 않죠. 그리고 컷아웃의 결과에선 실제로 푸들에 대한 영역은 입력 이미지에 없기 때문에 푸들에 대한 액티베이션 영역도 좁고 그 영역마저도 잘못된 것을 볼 수 있어요. 본 논문의 결과를 볼까요? 두 이미지를 섞어서 각 클래스에 액티베이션 되는 부분을 확인하면 되는데요. 각 이미지에 해당되는 부분에 액티베이션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컷믹스는 기존의 방법들보다 로컬리제이션 성능도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지넷 데이터에 대해 다른 방법들과 비교한 결과예요. 입력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파라미터의 증가는 전혀 없으며
같은 네트워크 레즈넷 50을 쓴 결과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레즈넷 50뿐만 아니라 다른 네트워크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았을 때 기존의 방법들보다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본 논문의 방법은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레귤러리제이션 방법들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 방법을 조합한 방법 중 컴믹스 플러스 쉐이크 드롭 방법을 섞었을 때 가장 좋은 성능을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서 나타낸 탑-1 에러는 예측한 확률 분포에서 가장 높은 수치와 비교했을 때 틀린 비율을 뜻하며 탑-5 에러는 가장 높은 5개의 클래스 중 틀린 수치를 의미해요. 여기서 조합한 방법들을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1. 스토치 뎁스 이메일 레이어를 리지추얼 블럭의 숏컷을 이용해 건너뛰도록 구성한 방법 2. 라벨 스무딩 원핫 인코딩된 라벨에 유니폼 벡터를 추가하는 방법 3. 드롭 블럭 드랍아웃은 랜덤한 위치를 제거하는 방법이지만 드롭 블럭은 일정한 영역을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4. 매니폴더 믹스업 믹스업은 이미지 자체를 섞는 방법이지만 매니폴더 믹스업은 매니폴더 상에서 섞는 두 영상을 섞는 방법으로 다중 레이어들의 피처를 섞는 방식이에요. 5. 쉐이크 드롭 기존의 방법인 쉐이크의 방법과 스토치 뎁스를 섞은 방법 이 그림에서 A는 아무런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레즈넷 모델을 나타낸 것이고 B는 쉐이크 방법으로 트레인할 때 그레디언트 값에 임의의 랜덤한 값을 곱해주는 방식이며 C는 스톡 뎁스 방법을 나타낸 것이고 D의 방법이 쉐이크와 스톡 드롭을 섞은 쉐이크 드롭 방법이에요. 오늘은 두 입력 이미지의 합성을 통해 레귤러리제이션 하는 방법인 컨믹스 논문을 리뷰해 보았어요. 방법 자체는 두 입력 영상의 일부분을 잘라서 합성하고 라벨도 그 영역의 크기의 비율에 따라 만들어 레귤러리제이션을 하기 때문에 매우 간단하죠.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도 네트워크의 성능을 높일 수 있는데요. 게다가 이미지를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다른 레귤러리제이션 방법들과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물론 컴믹스에서도 단점은 존재합니다. 1. 이미지가 어느 정도는 얼라이먼트가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두 개 이미지를 섞을 때 두 이미지의 스케일이 다르면 제대로 섞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2.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본 논문에서는 디텍션에서도 적용했다고 하지만 디텍션의 경우는 리전을 찾으면 그 리전 내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와 동일해요. 즉, 본 논문의 방법은 시멘틱 세그먼테이션과 같은 덴스 프레딕션에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제안하는 방법 자체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에 적용하기 위한 방법이라 큰 단점이라고 볼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컨믹스 논문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딥러닝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지속적으로 소개해드릴 테니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그럼 안녕!